백화점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식자재와 주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기저 효과가 일단 확실히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리오프닝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쵸. 찾아봤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저도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장품, 네. 화장품도 리오프닝에 속하고요. 왜 항공, 뭐 레저, 여행, 호텔 이거는 뭐 당연히 네. 리오프닝이겠죠. 추가적으로 뭐 카지노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백화점, 네. 주로 이제 오프라인 그런 백화점을 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류도 있어요. 식자재도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뭐 돈이 많고 내가 기관이다라고 한다면 다 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긴 하겠지만 개인은 또 그렇게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가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쪽 분야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분야?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 투자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라도 다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들,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행이랑 레저 쪽 뭐 이제 여행 레저에 사실 카지노나 호텔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되고 레저에 이제 카지노가 이제 그쵸, 들어가는 거죠. 레저에 카지노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행 가려면은 뭐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는 뭐 많이 여행 또 좋아하시는 분들 국내 여행은 이제 최근 2년간 많이 가셨을 것 같고 그럼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가는 여행을 해야 되니까 항공 쪽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고 여행 레저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오늘 또 말씀드릴 부분은 화장품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보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관련해서 국내 화장품 테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여행 레저 테마 관련해서 주목을 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여기가 가장 리오프닝 관련해서 먼저 그리고 더 제일 빠르게 먼저 수혜를 받을 것 같은 테마여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3개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년 3개월, 4개월, 좀 있으면 반년이 돼 가는데 소비자들이 소비하기 가장 어려웠던 테마가 이쪽 테마인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네. 왜냐면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덜 갔지만 못 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가긴 갔죠. 가진 사실.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어느 정도 백화점 쪽에서도 물론 하락이 당연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방문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매출도 하락을 하고 주가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방금 말씀드린 여행 레저 쪽 테마에 비하면 덜 타격을 받았다. 뭐 심지어 뭐 아직도 보면은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저 주변 지나다니면서 명동에 롯데백화점을 한번 지나가 봤었는데 아침 한 8시 반 정도에 네. 텐트리그가 막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바깥에. 아, 진짜요? 네. 왜 있었지? 저는 그래서 요새 또 국내 여행이 또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글램핑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글램핑 장비 특별전을 외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나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다 명품 사려고 아침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다. 명품, 네. 명품 소비는 네.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명품 진짜. 소비가 또 엄청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단 소비를 하러 그만큼 사람들이 오기는 왔으니까 명품만 사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소비를 백화점 안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소비를 같이 하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조금 덜 받았고 타격을 덜 받았으니까 당연히 반등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하면서 반등도 조금 덜 받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백화점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식자재와 주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오프닝을 꼽힌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나와서 뭔가 먹거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먹으면서 이제 이 소주 한잔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지금 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시, 11시면 영업 제한 시간들이 또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류도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테마 중에 하나이긴 한데 또 주변이나 뭐 이제 실제로 뭐 수치나 이런 거 나오면 보면 다 방역 규제가 있었다고 술을 안 먹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술을 좀 덜 먹긴 했는데 약간 뭐 집에서 먹는다든지 약간 대체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 여행 레저하고 화장품 정도를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확실히 약간 기저효과 관점에서 네. 다른 리오프닝 테마도 물론 좋아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 좋았다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레저, 여행, 호텔 이런 쪽이 좀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행 레저 부분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나 국내 여행사들 뭐 몇 년 전이 아니고 최근에 뉴스도 막 찾아보시면 국내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진짜 타격을 정말 많이 받은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특히나 또 여행사 중에 몇몇 여행사나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 사업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이제 딸려 있는 면세 사업도 같이 했었는데 여행 사업은 어떻게든 국내 여행으로 조금 수요를 끌어올려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려서 방어를 약간이라도 했다고 치면 면세 사업은 엄청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여기서 제일 그러면 이제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회사 내보내기, 인원 감축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원 감축 부분은 조금 뭐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자산 유동화든 인원 감축이든 이런 시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소비하던 돈을 이제 줄인 거잖아요. 네. 비용을 줄인 거니까 이게 근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비용도 줄였는데 매출이 다시 회복하면 비용은 이제 물론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이제 더 고용을 이제 다시 해야겠지만 다시 매출이 이게 수요가 올라가면 네. 이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똑같이 1대1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기저효과가 일단 확실히 있지 않을까. 매출은 늘어났는데 비용은 뭐 거기서 조금 정도밖에 당장에 막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여행 레저 쪽이 조금 더 영업이익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을 잘 안 해서 남자들이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저는 이제 네. 스킨이나 바르고 로션 정도나 바르고 향수나 조금 가끔 뿌리고 정도가 끝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감이 전혀 없으니까 진짜로 화장을 많이 안 했냐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을 많이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촬영을 저도 가끔 하면은 이제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어쨌든 집에 갈 때는 화장을 못 지우고 가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가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 여기 위에 너무 많이 묻거나 번지고 이게 그렇게 조금 했는데도 그 정도로 번지는 거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더 많이 번지다 보니까 화장을 잘 많이 못 하게 되더라. 그리고 어차피 하루에 거의 제가 잘 때랑 집에 있을 때 빼고는 어차피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내 얼굴의 반 정도 일단 가리고 있는데 굳이 뭘 여기다가 뭘 더 추가로 칠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누가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팬데믹 이후로 또 타격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화장품인데 반대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장이나 이런 것도 다시 이제 할 거고 재택근무도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 쪽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택근무하면서 나올 일이 일단 없으니까 네네. 또 더 화장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본격화되면 반대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네.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네. 주가도 너무 많이 빠졌고 사실 회복도 뭐 다른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언급되는 다른 테마들 최근에 이제 막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관련된 섹터들은 또 조금 더 올랐는데 화장품은 여전하거든요. 사실 보시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돼서 오르긴 했는데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그렇죠. 오른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주가적인 측면이나 방금 말씀드린 어쨌든 리오프닝 수혜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되면 왜 그 섹터가 좋아지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투자하기 좋은 ETF가 또 있잖아요. 네.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이거 여행 레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화장품 이게 있어요. 일단은 타이거 여행 레저 이 ET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종목이 한 2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ETF 기초지수 자체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행 레저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편입을 해서 만든 기초지수다 보니까 네. 근데 국내 저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상장된 기업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꽤 있는데 네. 상장된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2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새 또 이 리오프닝 테마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쭉 내가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투자하시려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보이는데 대한항공은
어디에 맞아요. 그 여기 보니까 이 종목을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있는데 대한항공 없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질문 주시고 다른 네네. 분도 똑같이 질문을 또 전화로 주셔가지고 네. 저도 궁금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바로 밑에 조금 상위 10개 중에 바로 밑에 좀 보시면 한진칼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진칼은 한진칼 자체적으로 하는 뭐 항공 외에도 서비스가 또 있고 하니까 여행 레저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진칼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밑에 또 대한항공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항공도 편입을 하고 한진칼도 편입을 하면 실제로 뭔가 이제 이 ETF를 투자하신 분들이 가지는 대한항공에 대한 익스포저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ETF 지수를 처음에 구성했을 때에 원하는 익스포저 대비해서 네. 대한항공 익스포저가 한진칼도 담고 대한항공도 담고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둘 중에 같은 기업 집단 그룹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제외를 좀 하자. 그럼 좀 어쨌든 분산 투자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익스포저 조절 차원에서 좀 제외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성 종목 쭉 보시면 한진칼은 편입이 되어 있고 대한항공은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기업들 쭉 보시면 이게 상위 기업이 요새 하도 주가가 또 변동성이 또 좀 요쪽 테마에 특히 있다 보니까 네. 상위 기업들이 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호텔신라가 한 10% 정도 그럼 비중이 가장 큰 지난주 예, 기준으로. 예. 네네. 하고 강원랜드도 한 조금 그 호텔신라는 좀 낮지만 어쨌든 강원랜드도 한 10% 정도. 그 다음에가 하나투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5위가 한진칼 이렇게 상위 5개 기업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뭐 파라다이스라는 이제 카지노 관련된 네네. 기업, 뭐 롯데 관광개발, 뭐 아난티, GKL 뭐 이런 순서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입 총 20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종목이 조금 이제 일반적인 ETF에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네. 또 어쨌든 항공, 여행, 레저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섹터로 해가지고 총 이제 세 가지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ETF 제가 설명드릴 때 네. 구성 종목 설명드리고 뭐 이런 ETF가 있다 뭐 대충 어디에 대충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기업에 투자한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리밸런싱 주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게 지금 요 여행 타이거 여행 레저 ETF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총 4번 이루어지거든요. 리밸런싱을 좀 자주 하는 편 아닌가요? 그 정도? 이게 보통은 이제 보통 ETF들이 한 번에서 4번 정도가 맥스긴 한데 그래서 뭐 그 레인지에서 보면 얘는 이제 4번이니까 좀 많은 편이긴 그쵸.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왜 4번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왜 4번일까 딱히 기준이 있진 않은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테마 이런 섹터 중에서도 조금 더 포커싱된 섹터잖아요. 그쵸. 테마도 그렇고 테마 자체가 약간 더 기존에 뭐 IT다, 뭐 산업재다 이러면 굉장히 또 안에 편입된 기업들도 많고 그 중에서도 좀 압축해서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전체 편입 종목을 다 담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변화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리밸런싱 연에 1회, 2회 정도만 해도 요 섹터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들 뭐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신규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정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여행 레저는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테마형 ETF들이랑 그런 기초 지수들이 리밸런싱을 좀 더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시장 변화에 맞춰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ETF도 4번 하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쪽 네. ETF 좀 말씀해 주세요.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름에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깔끔한 ETF이긴 한데 제일 깔끔해요. 딱 화장품. 딱 직관적으로 한 단어만 네. 들어있어가지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상위 5개 종목 들어보시면 다 들어보신 기업들이에요.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네. 콜마 B&H, 한국 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 정도만 들어보셔도 뭐 화장품 하면 다 대부분 알려진 기업들이 좀 쭉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이 연에 4회 리밸런싱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투자하기 좋은 리오프닝 테마에 그런 ETF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 그쵸. 좀 나름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얘네 3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소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수요처가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공통점이 중국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아니면 중국인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이 상당히 와서 많이 사가잖아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또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최근에 중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에는 일단 리스크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하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이다 경제 건물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건물을 아예 폐쇄. 네. 저희는 이제 못 나가고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진짜 되는. 끔찍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선전에 어떤 특정 대학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학교 전부 다 건물을 아예 폐쇄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강당에 이제 책상 깔아놓고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규제 대책을 지금 펼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3월 16일 날 이제 방역 대책을 조금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사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방역 규제 풀었다고 보시는 게 충분치 않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원래는 퇴원하고 격리 기준이, 그러니까 퇴원하는 기준이 격리에서 해제되고 퇴원하는 기준이 2차례 연속 PCR 검사 음성. 감염 격리 해제하려면 이제 저희 한국도 기존에 한 번 정도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여기는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받아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해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CT 값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검진 방법을 해서 그 CT 값이 35 이상, 이게 제가 CT 값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 환캐 수 35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완화한 음성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격리 그 확진이 되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7일에서 8일 정도 지나면 이 감염 재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격리가 해제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검진해보면 있다고 양성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PCR 검사를 7일 정도, 확진 이후 7일 정도 지나고 하면은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대신에 양성이 나와서 실제로 내 몸 안에 균이 있더라도 확진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퍼져야 되니까 그 퍼지는 힘이 굉장히 이 바이러스 자체가 낮아서 상관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낮추고, 모니터링도 원래는 퇴원 후에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14일을 7일로 낮추고, 그리고 치료제도 따로 처방을 해주겠다. 라는 게 대표적인 이 완화한 규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부족하죠. 저희가 봤을 땐 이게 리오프닝이냐라고 하면 아니고, 여전히 단속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이거든요. 이 팬데믹 이후로 이런 식의 완화 조치를 한 게 이번 3월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미 다른 국가들,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바뀌었고, 한국도 바뀌고, 이제 중국도 조금은 완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중국 쪽도 기회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의 시점을 좀 가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이 방역에 대한 스탠스가 좀 달라진 건 맞다.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막 도시 폐쇄라든지 극단적인 방법은 지금 점점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쓰기가 일단 힘든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에 좀 관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이슈 이후로 한알령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약간 대중 수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국 소비라고 하죠. 그러면서 좀 자국산 브랜드를 육성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약간 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도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화장품 중에 이제 스킨케어 관련된 제품하고 그리고 색조 화장 관련된 제품하고 소비하는 행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이 스킨케어는 완전히 럭셔리, 고급된 고급 브랜드 위주로 여기는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색조 화장 쪽은 매스라고 불리는 이제 매스나 아니면 가성비,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브랜드가
왼쪽에 이제 이 럭셔리 브랜드 쪽보다는 이 매스와 가성비 쪽에 어떻게 보면 강한 그렇겠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색조 화장 부분에서는 중국산 제품들이 확실히 올라온 게 맞는데 이 럭셔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브랜드들, 뭐 해외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 외에 이제 국내에도 뭐 LG 생활공간 이런 쪽에서도 럭셔리 브랜드 라인업을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설화수라든가 이런 게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못 써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보고서에서만 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일단은 대응을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매스와 가성비 부분에서는 생산이 없는 거를 이제 이미 국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중국 이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한 1, 2년 전에 뭐 뉴스나 이런 데 잠깐 토막 뉴스 이런 거에 나왔던 것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화장품 광고를 했는데 화장품 홍보하고 뭐 이제 홈쇼핑 비슷하게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한 30분 만에 다 팔렸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소비와 마케팅 활동이 강해지고 있는데 아예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 MCN이나 스트리머들과 계약을 아예 따로 해서 이쪽에 이제 다 드디어 힘을 쏟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에는 당연히 어려운 건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이런 기회 요인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혁 팀장님 모셔서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섹터, 뭐 주식,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나 어떤 곳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투자에는 100%가 없거든요.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지만은 또 그 부분에 리스크가 도사릴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오프닝이라는 이 트렌드는 약간 좀 특정 이슈에서 지연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꼭 큰 투자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팀 안상혁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